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3월 달은 어땠나요? 혹시나 3월 달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좀 일이 잘 안 풀리신 분들은요. 앞으로 아직 9개월이나 남아있잖아요. 2021년 이제 1분기가 끝났을 뿐이니까요. 남아있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원하셨던 일들 모두 다 달성하시는 멋진 2021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희망적인 기운을 가지고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모미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즈 그리고 S&P 500이 같은 변동을 보였습니다. 둘 다 모두 0.32%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 나스닥이 그나마 제일 난 모습이었죠.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요. 0.11. 그런데 혹시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분들은 하나 좋은 신호가 있었죠. 왜냐하면 초반에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되었었잖아요. 1%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 좀 힘을 내면서 결국 장 마감할 때는 거의 똔똔에 맞춰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었죠. 사실 월요일부터 지금 화요일까지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1.726에 와 있는 상태고요. 시장 진행 중에는 1.75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사실 10년 금리가 이렇게 1.7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여지없이 성장주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또 의외로 성장주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실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위주로 보면요.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7.36%나 상승을 했고요. 크리스퍼가 4% 넘는 상승, 파이버도 4% 가까이 올랐고요. 레모네이드가 많이 올랐네요. 7.48%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니오 지금 중국차랑 중국 전기 스쿠터 기업이 5% 이상 상승했고요. 어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는 인텔리아였습니다. 10.6% 상승했고요. 그리고 MBTA는 인비테죠. 인비테도 6.78%. 그 밖에 C 같은 것도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간만에 지금 다른 주식보다 오히려 성장주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주들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는 3월보다는 2월, 3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해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3월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뉴스는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려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8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년 만에 2 트릴리언을 쓸 수는 없겠죠. 앞으로 8년에 걸쳐서 2조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지금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 브리핑에 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앞으로 전망이 좋은 분야 그리고 전망이 좋은 주식들을 골라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주식들에 우리가 바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혜택을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야는 총 4개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먼저 보시는 것처럼 세미캡 이퀴먼트가 있습니다. 세미캡이라는 것은요, 세미컨덕터 캐피탈 이퀴먼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커다란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G 인프라스트럭처 브로드밴드가 두 번째 섹터고요. 또한 혜택을 받을 만한 영역으로 지금 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오토메이션 자동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게 본 섹터가요. 클린 에너지 그리고 일렉트릭 비클즈 그래서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한 전기차 부분 이렇게 4개의 섹터 4개의 산업 분야가 앞으로 8년 동안 이렇게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발생하면서 혜택을 얻을 그런 산업 분야라고 찍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분야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가를 또 친절하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가장 먼저 반도체의 그 장비 부분인데요. 반도체 장비 부분은 지금 실리콘 내셔널리즘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리콘 내셔널리즘은 뭐냐면요, 미국이 그동안 제조업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산업들을 그 외주를 많이 줬잖아요. 아니면은 외국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고 외국의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역수입하는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아니다, 우리 미국 안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자, 이러한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실리콘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내셔널리즘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미컨덕터 반도체 그 생산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 한 그 37%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2%만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그 칩스 아메리카 액트라는 게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도메스틱 매니팩처링이니까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좀 인센티브도 주는 것 같고요. 또한 그 로컬 인센티브 파운더리니까, 파운더리 아시죠? 이렇게 칩을 설계하는 거 말고요, 설계된 칩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을 얘기하는데, 이런 쪽에 또 로컬 인센티브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뭐 R&D 스트림 앤 이퀴프먼트 퍼처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발 맞추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만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일단 인텔이 있겠죠. 최근에 인텔이 그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늘려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인텔이 그 미국 내에서 많은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이츠 탑픽이니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선정한 반도체 부분의 최고의 수혜주는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커는 AMAT고요.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죠. 반도체 장비 부분에 있어서 워낙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지금 탑픽으로 골라놨고요. 그 외에도 수혜주가요, 뭐 KLA 아니면은 램 리서치, 뭐 어플라이드 머테리얼랑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다인도 다행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야는 5G였잖아요. 5G 같은 경우는 수혜주만 좀 알아볼까요? 마벨 테크놀로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삼성하고 노키아, 에릭슨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보 같은 경우는 라디오 프리퀀시 분야의 리더라고 지금 써 있네요. 또한 NXP 세미컨덕터도 유명한 회사죠. 네덜란드 회사였던가요? 그리고 크리, 그다음에 브로드컴, 스카이워크 솔루션즈, 그다음에 마콤,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 5G 쪽에서 말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쪽에서 가장 좋게 보는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아날로그 디바이스, NXP, 테라다인이 또 나오네요. 이런 회사들이 수혜주로 나옵니다.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칩 검사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자동화 기계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졌거든요. 로보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테라다인이 이름이 두 번이나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모티브 그리고 EV, 일렉트로닉 베이클이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부분을 살펴보면요. NXP는 당연히 껴있겠죠.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온 세미컨덕터, 크리, 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많은 그 산업들이 좀 붐을 일으킬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구글에 관한 뉴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Google Maps is getting major updates just in time for the world to reopen. 자, 세상이 다시 열리는 그 순간에 발맞추어서 구글 맵이 굉장히 좋은 주요한 업데이트를 이루어냈다.
구글 맵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을 좀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구글 맵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뭐 편하게 길 찾고 이런 거에 써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구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글이 웨이모를 통해서 자율주행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한 주행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커다란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구글이 만들어낸 업데이트, 그러니까 주요한 업데이트가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코 프렌드리 루트,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 루트, 길을 찾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에게 어디로 해서 가면은 환경 친화적인 동선이 되는지 추천을 해주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동선이 환경 친화적이냐면요. 요 밑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트래픽 컨제스천, 교통 체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통 체증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드 인클라인이 없어야 된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길이 없고요. 평탄한 길이 아무래도 그 에미션, 탄소 배출량이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피해가는 교통체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그런 루트를 피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구글 맵에 지금 장착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보시면은 인도 라이브 뷰 매핑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쇼핑몰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픽업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레스토랑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길을 찾을 때 건물 내에서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만 좀 길 안내를 했잖아요. 이제는 인도 실내에서도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라. 뭐 this way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요. go down one level, 한 엘리베이터 타고 한층 내려가세요. 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퍼실리티를, 우리가 원하는 시설물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실내에서도 이제 안내를 계속 해준다.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왔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글 맵에서 15분이 걸린다고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그런데 25분 걸리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17분을 2분만 더 투자한다면 환경 친화적인 길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을 더 투자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그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면서 운전을 하세요라고 구글 맵에서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지금 구글 맵에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토요타 i 리스타팅 SUV 파트너십. 테슬라 그리고 토요타가 SUV 파트너십을 다시 시작한다. 리스타팅이니까요. 예전에 한번 라브4라는 모델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잘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다는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안 뉴스페이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하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요, 사실 미국 내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디어들이 일제히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미국에 있는 회사를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가 먼저 기사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미국에 있는 미디어들이 재차 기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단독 써있죠. 테슬라 토요타 반값 전기차 만드나 제휴 임박, 이런 제목인데요. 테슬라와 토요타가 작년부터 제휴를 검토해 최종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본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와 토요타가 소형 전기 SUV
플랫폼, 차의 기본 뼈대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휴 검토는 작년부터 진행됐다. 토요타는 테슬라에 차량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신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탑재된 전자 제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토요타에 일부 제공하는 것이 제휴의 골자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면요, 지금 연간 1000여 대 수준인 테슬라의 일본 판매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테슬라는 토요타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SUV 차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미국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고 한국에서 보도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루머에서 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죠. 토요타와 테슬라가 진짜 합작을 해서 제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ARK Invest에 관한 거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이제 어제 데뷔를 한 거죠. ARKX라는 새로운 ETF를 어저께 드디어 론칭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295 밀리언 정도 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07% 첫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적인 데뷔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거래량은 다행히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이 ARKX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 한 10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어제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트림블이라는 종목이 8.47%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두 번째로 이제 6%를 차지하는 것이 3D 프린팅 ETF, 그러니까 PRNT라는 ARK Invest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ETF를 지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RKX에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PRNT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 밖에 JD.com도 있죠. 우리가 아는 주식에는 코마츠, 로키드 마틴 방위산업 업체죠. 그 다음에 이리디움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보잉도 들어가 있네요. 3.57% 지금 보잉에 투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마리화나에 관한 뉴스고요. 뉴욕 스테이트 레지스트레처 approves recreational marijuana bill. 뉴욕 스테이트니까 뉴욕주죠. 뉴욕주에서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뭐를 합법화하냐면요, 마리화나니까 대마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보시면은 뉴욕 스테이트 세네이트는 상원이고요. 어셈블리는 의회죠. 그래서 상원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40대 23으로 승인이 됐고요. 의회에서도 100대 49로 뭐 굉장히 쉽게 승인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이 아닌 리크레이셔널 마리화나니까 그냥 핀다는 거죠. 재미로 여가 생활을 위해서 피는 대마초가 드디어 승인이 된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여러분들 대마초를 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바로 이제 유효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한 18개월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가게에서 마리화나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아마존에 관한 좋은 뉴스가 또 떴습니다. 오늘도 Amazon.com pursues its own networking chip amid frosty Broadcom relationship report. 자, Amazon.com, 아마존이 그들 자신의 네트워킹 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뭐 칩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진전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뭐 브로드컴이 지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존이 원래 브로드컴의 좀 커다란 고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하드웨어 스위치에 사용하는 칩을 만들게 되면요, 브로드컴에 의존하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원래는 자기들의 AWS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상업화해서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사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까지도 자체 생산하는 칩을 드디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칩을 디자인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 역시도 파운드리는 다른 기업에 맡겨야 할 텐데, 과연 대만에 있는 뭐 TSMC에 맡길 건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삼성이나 SK에 의뢰를 할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요. 보시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어제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 그 굉장히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인데 브로드컴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뉴스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요. 브로드컴이 이렇게 만만한 그 기업이 아니다. CEO가 굉장히 하드볼 네고시에이션 태틱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할 때, 협상할 때 굉장히 그 전략을 잘 구사하고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존이 마벨이라든지 아니면 인텔의 칩을 당분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루미나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깐만 쉐어하겠습니다. Illumina falls as FTC challenges 7.1 billion Grail acquisition. 그레일이라는 회사를 지금 그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인수를 지금 못하게끔 FTC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FTC는요, Federal Trade Commission이니까 그 미국의 기업들이 합병이나 인수를 할 때 관리 감독하는 그런 규제 기관인데요.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 반대하는 이유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이게 일루미나가 이 그 그레일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그레일 같은 경우는 캔서 디텍션 테스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하는 그런 테스트에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이노베이션 그 혁신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엔티트러스트라고 봐야겠죠. 독점을 반독점 규제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이죠. 패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회사를 2019년 12월에 인수를 하려고 그러다가요. 그때도 이제 FTC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인수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오히려 최대 그 경쟁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좀 피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합병을 진행하고 지금 뭐 인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의 오미주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선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11% 마이너스고요. S&P 500이 0.04%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플러스네요. 플러스 0.06이니까 뭐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어제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까지 그 상승세가 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그 함께 보실 영상은요, 페이팔에 관한 영상이고요. 페이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팔 유저들이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가상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됐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여태까지 이제 가상 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저장의 기능, 그러니까 자산을 저장하는 기능까지는 인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페이팔이 드디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이제 자유롭게 살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이렇게 핀테크 기업들에게 다 영향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미주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One Step Closer to Becoming Mainstream 이라는 제목이고요. 뭐 해석을 해보면 주류가 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요. 뭐 비트코인에 꼭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재미있게 영상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hen we talk about cryptocurrencies at PayPal, what's in it for the company? I mean, is it the fact that maybe the company can extract fees from the conversion of cryptocurrencies, or is it something else? Yeah, thanks for having me. Always a pleasure. So look,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for PayPal, it does two things. The first thing, it boosts engagement. So the more often you're actually
using the app, you're looking at your Bitcoin, you are paying with your Bitcoin, you're spending more time on the app, and that's what we call the super app effect. So you're going to be using the PayPal app more and more often, and then you're probably going to be getting other stuff. So that's kind of the first step. The second step is if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use this, then eventually, because PayPal charges the same for the merchant, but it doesn't have to pay Visa, MasterCard, or the banks, it might be able to increase their own margin. So it has that sort of ripple effect of more usage super app, but also margin expansion if people use it and they don't have to pay the interchange, et cetera, to the banks. Yeah, so you look at PayPal in this latest news today. You look at the news yesterday from Visa. I realize that that's not Bitcoin. It's actually a U.S. dollar pegged coin there. But in general, looking around the payments ecosystem right now, is it safe to say that we're at an inflection point in terms of greater adoption of cryptocurrencies as an actual store of value, use of value? 100%. So it's become sort of I would say brings Bitcoin one step closer to becoming mainstream, because now it's not just stored value, it's actually value that you could use in a store, right? So it becomes that change from stored value to value you can use in a store. That's like the big thing. And you're seeing that in the price of Bitcoin. And you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 kind of betting on Bitcoin. We hosted Kathy Wood a few weeks ago, and she's talking about Bitcoin being like going up and becoming like mainstream. So I think that prophecy is being kind of fulfilled over time, and we're seeing that coming to fruition right now. So, Dan, in light of this PayPal Bitcoin news and the impact it would likely have on a Square and other companies in this space, is there a chance now that we're actually undervaluing fintech stocks? And I'm even saying this as we see Square is up about 2% today and is trading at 175 times forward earnings. Yeah, I would look. I mean, look, this is a great question, but the more important thing when you look at these names, PayPal, Square, the payment names, you have to look at the terminal value, right? They're maximizing the terminal value. So just looking at what they're going to do next year or 2 years out from now, you're underestimating kind of the potential future impact. If I told you, for example, that Square is like the JP Morgan of the future, then you'd be looking at it in a whole different prism, right? And you're like, wait, am I buying something now that's, I think it's valued highly, but like in 10 years, they are the bank of the future. They're the money center bank of the future. That's like a very, very big upside to it. So I think if you believe that these companies are the banks of the future, then I don't think they're overvalued. They're probably undervalued where they are. And that's why we have like $380 price target on Square and $375 on PayPal.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